그러면은 동기분들은 뭐래요? 학교 동기들. 약간 막 뭐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뭐 조롱. 너 뭐 개구리 소년 찾는 거 하러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저 말을 또 그렇게 해.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찾는다. 법치의학자 김희주 그리고 법의조사관 곽유진 조사관님이십니다. 법치의학자? 이거 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수에서 치과의사 법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치의학자시군요. 아, 치과. 아, 그리고요. 네, 저는 2년차 법의조사관 곽유진이라고 합니다. 법의조사관. 예, 어떤 일이신지? 저는 이제 부검 업무를 할 때 이제 부검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부검을 들어갈 때는 이제 부검의 그러니까 아시는 법의관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법의조사관 3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부검을 하게 이게 한 팀이시군요. 부검 시간 08시 30분.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혈액이랑 조직 검체를 가지고 이제 조직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치과 의사들은 이제 보통 충치를 치료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치의학자시면 치아에 뭐 손상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찾는 겁니까? 여기 국가수에서 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치아를 이용해서 사람 찾는 거. 왜냐면은 사람마다 치아에 보철물이라던가 맞아요. 임플란트가 어디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생전에 치과 기록이 있으면은 무조건. 돌아가신 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치아를 이용해서 연령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락이나 안면 구타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빨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피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감정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니 부러졌네. 부검을 오늘도 두 분은 하셨나요? 그럼요, 내려갔다 왔죠. 네, 저희 오늘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뭐 혹시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오늘 총 4건 했고요. 벌써요? 근데 오늘 적은 편. 맞아요. 어제는 저희 10건 했죠. 예? 10건. 10건.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이 얼마나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오느냐가.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요. 아, 모든 일이 오전에 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보통 부검은 네. 아주 힘든 사건 아니면 오전에는 끝나요. 아주 힘든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뭐 살인, 뭐 다들 뭐 아시는 살인도 살인, 이렇게 폭행. 칼로 한 방을 남기느냐 60방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간이.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 안 무섭냐 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을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그런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듣고 봤을 보니까 또 때는 아니 그러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막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거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뭔지 접근하는 방법이 어디가 찔렸지 다른 뭐. 거니까. 그러니까 두 그렇게 분은 보면.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뵀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 7분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손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이게 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 한번 그렇죠. 치료해주면서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뭐, 예. 재물도 없고 예.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다라는. 이게 근데 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치대 간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동기분들은 뭐래요? 학교 동기들은? 약간 막 뭐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뭐 조롱, 너 뭐 개구리 소년 찾는 거 하러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또 그렇게. 예. 그거는 치과 의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전국에서 7명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오실 때 여기 국가수의 그 경쟁률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여기는 의사는 항상 미달이라서 경쟁률은 없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뭐 2년 전에 그 지원을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치과 의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충원될 인원은 우리가 뽑을 필요가 좀 그때 없다. 상황에 따라서 동기 중에 가장 못 버는 친구도 내 수입의 2배가 된다고. 예, 4배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어쨌든 뭐 나는 손목은 친구들에 비해서 전국에 7명밖에 없는. 그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뭐. 5천만 인구 중에 예. 1명이니까. 그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저희 7명은 다 함께 비행기 절대 타지 마라. 우리 7명이 같이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준다. 아니 그 조사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사관? 저도 이제 임상병리사 졸업을 하고 원래 옛날부터 이제 국가수가 오고 싶어서 이제 석사를 저는 이제 했어요. 해부학을 전공을 하고 해부학을 또 네, 해부학 그 조교를 4년 했습니다. 4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입사를 했어요. 법의조사관이 이제 여자분들을 뽑은 지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에 저도 한 8명, 9분 정도밖에 없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부검을 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법치학적 감정으로 이렇게 좀 뭐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이 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다면요. 세월호 때 네. 이제 머리뼈가 나왔을 때 치아를 치과 자료랑 그 비교해서 비교를 신원확인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원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검을 할 때 좀 가장 힘든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입사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으로 강력 사건의 부검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해부할 때는 이제 카데바라고 하죠. 네. 카데바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책에서 보던 그런 것들 갖고 막 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또 많이 이제 훼손이 많이 좀 훼손이 되고.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봤을 땐 내가 현실이랑 좀 괴리감? 그게 좀 너무 내가 이런 상황과 이 장소에 있는 것도 되게 맞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특히 법의 쪽은 죽음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돼. 마주하면서 예.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그러니까요. 번쯤은 고민들은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생각 못한 부분에서도 막 어떻게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늘상 이 일을 또 하시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좀 국가수에 대한 그 오해나 좀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저는 그 TV 같은 데서 봤을 때 부검을 하실 때 핀 조명 네,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보다 더 환하게 해놓고 봐요. 부검을 할 때는. 보통 그 드라마 속에서 부검은 주변은 어둡고 네, 핀조명만 딱 해서 그 예, 시신 쪽만 이렇게 딱 붙이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정말 환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이 육안내부학 하실 때 보시는 그 테이블에도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가운 하나만 입고 네. 장갑 하나만 끼고 네네. 부검하시잖아요. 저희는 거의 풀 세팅을 하고 풀 세팅이란 어떤 거예요? 이제 안에 이제 수술복 입고 위에 부검복 입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2개 끼고 3개 끼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와, 두 분이 뭐 맞췄어요? 장갑 1개 끼고 2개 끼고 3개 끼고. 규칙이에요, 규칙. 이게 혹시나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염을 혹시 모르는 네. 칼로 하기 때문에요. 손이 다칠 수 있어서 목장갑을 마지막에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혹시 국가수에서 일하면서 생긴 버릇이나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안전 예민증. 그건 맞아. 그러니까 비상구가 위치가 어디지? 소화기 위치가 어디지? 이런 걸 본다든지 아기 있으신 분들은 코 밑에 이렇게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손 갖다 대시는 분이 근데 대부분 다 그러셨대요. 지금 물어봤더니 늘상 예. 우리 저 의주 연구관님은 어떠세요? 저도 안전사고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뭐 아, 이런 거. 강화율이 절대 올라가지 말라. 무조건 깨진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접하니까 그 화재에서 일하는 애들은 집 나오기 전에 콘센트를 다 뽑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습관은 국가수 오고 나서 화장을 안 하게 돼요. 좀 왜냐면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한 건데요. 보통 부검이 끝나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가 머리에 다 배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가. 네네. 아 그렇게 방호복을 입어도 예, 그럼요. 그렇구나. 뭐 선배님들이 부검하고 서울 지하철 타면 다들 피한다고 냄새 그러는데 난다고. 하루에 정말 샤워를 3-4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혹시 두 분께 이곳에 좀 근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부검이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행정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아주 오늘 뼈를 때리는 예, 그런 현실 조언들 많이 해줬어요. 사실 열정만 가지고 예. 와서는 네. 또 예. 첫 월급을 보고 이거 뭐지? 그때 현타가 온대요, 다들. 네. 근데 진짜 작가 같다, 그치? 네. 멋있어.